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힘들다고 소문난 시험 중 하나, 바로 한국의 수능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시험 하나 바뀌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학습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AI와 기후변화의 시대, 21세기에 꼭 필요한 과학 역량을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한국의 새로운 시도가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변화의 핵심은 이겁니다. 2028년부터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러니까 수능에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모든 학생이 봐야 하는 필수 과목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수능이 갖는 무게감은 정말 엄청나잖아요. 그런 시험에 그것도 모두가 봐야 하는 필수로 새로운 과학 과목이 들어온다? 이건 뭐 교육의 판을 아예 새로 짜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그 선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다행히도 우리 손에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교육청에 공개한 공식 문항 자료집이에요. 이건 그냥 문제 몇 개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의 과학 교육이 어떤 모습일지 그 청사진을 담은 일종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설계도를 한번 뜯어보시죠. 자, 설계도의 첫 장을 딱 넘겨보면요. 이 문제를 만든 사람들이 직접 밝힌 개발 목표, 그러니까 이들의 미션 선언문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딱 꽂혀야 할 단어가 바로 새로운 관점, 그리고 교과 역량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 이거 외웠어, 안 외웠어? 이걸 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아는 걸 어떻게 써먹어서 문제를 푸는지 그 능력 자체를 보겠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그리고 그 방향성이 4가지 핵심 목표로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교육 철학을 제대로 담아내겠다. 둘째,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 칸막이를 확 허물어버리겠다. 셋째, 교과서 속 과학이 아니라 우리 삶과 연결시키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데요.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번 개혁의 마스터 플랜인 셈입니다. 이 변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예전 과학 시험이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4개의 따로따로 된 공구함에서 망치 꺼내고 십자 드라이버 꺼내고 이렇게 하나씩 쓰는 거였다면요. 새로운 시험은 스위스 아미나이프 같은 멀티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한 문제 하나를 딱 만났을 때 칼도 썼다가 드라이버도 썼다가 톱도 썼다가 여러 기능을 막 동시에 복합적으로 써야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론 얘기는 이쯤 하고요.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데? 이거잖아요. 지금부터 이 새로운 철학이 실제 문제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예시 문항들을 증거 삼아서 하나하나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2번 문항입니다. 와, 이거 시작부터 상황이 아주 흥미진진해요. 글로벌 제약사가 백신을 개발해서 운송을 하는데 정말 어이없는 단위 척오 하나 때문에 전량 폐기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피트랑 미터, 섭씨랑 화씨 이런 걸 헷갈린 거죠.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결과는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이 문제 하나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그냥 피트를 미터로 바꾸는 물리 계산 문제? 아니에요. 애초에 왜 그 온도를 지켜야 하는지, 즉 온도가 올라가면 백신의 단백질이 망가진다는 생명과학 원리를 모르면 이 문제의 맥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지문에서는 신약 개발에 빅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슬쩍 언급합니다. 보세요. 물리, 생명, 기술이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완벽하게 얽혀 있잖아요. 다음 증거로 넘어가 볼까요? 13번 문항인데요. 이번엔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집니다. 바로 우리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죠. 해양 산성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요, 머릿속에서 여러 지식의 퍼즐 조각을 맞춰야 해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드는 화락 반응, 그 결과로 바닷물의 pH, 즉 산성도가 변하는 원리, 그리고 결국 산성도가 높아진 바다에서 산호초가 하얗게 죽어가는 생태계의 연쇄 반응까지 지구과학, 화학, 생명과학 지식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이 전체 그림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증거입니다. 16번 문항. 이건 우리에게도 너무나 아픈 기억이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실제 재난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진을 일으키는 거대한 판의 움직임, 판구조론이라는 지구과학적 개념에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쓰나미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냉각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물리, 기술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지진 났을 때 방석으로 머리를 감싸는 아주 사소한 행동이 사실은 충격량을 줄여주는 물리 원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물어봅니다. 거대한 자연재해 이야기에서 개인의 안전 문제까지 시점이 자유자재로 넘나들죠. 자, 이렇게 세 개의 결정적인 증거, 세 개의 문항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흩어져 있는 단서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변화가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시간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요, 이 한 장의 슬라이드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과학교육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라는 분리된 칸막이 안에서 그냥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였다면 이제는 그 칸막이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을 통합적으로 써먹는 능력으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옮겨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험이 진짜로 알고 싶은 학생의 능력은 뭘까요?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 암기 능력? 절대 아니죠. 그보다는 팬데믹이나 기후위기 같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과학적으로 읽어내는 능력, 즉 과학적 소양이에요. 또 여러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해결책을 찾는 유연한 사고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운 걸 내 삶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적용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생존 도구를 길러주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그냥 한국 입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야기인지 지금부터는 시야를 확 넓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앞으로 전 세계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예요.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분절된 지식으로는 안 된다. 통합적인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노력, 이 거대한 변화가 향하는 곳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 또 닥쳐올지 모르는 팬데믹, 기후변화 같은 정답 없는 문제들 앞에서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길을 찾아나가는 힘을 갖게 하는 것. 바로 그 사고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죠.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평가가 이렇게 바뀐다면, 즉 시험이 학생들에게 연결하고 통합하고 적용하라고 소리치고 있다면 과연 지식을 전달하는 교실의 모습은 그리고 선생님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지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일 겁니다.